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말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 10대 방송인데요.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충격,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임상 중단, 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엘라이12 미국입니다. 미국 엘라이12라는 업체가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임상 중단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위험한 내용인지 아니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신의 축복,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전했던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와 비슷한 약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제네론 항체 치료 덕분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제네론과 엘라일리의 항체 치료제 두 종을 이제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좀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같은 약속 따라서 얼마 전에 이제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 바로 이제 엘라일리 측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임상 시험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좀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나온 내용이 되겠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FDA 검사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11월 릴리의 생산 시설에 심각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나왔고요. FDA 같은 경우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부적격 등급인 OAI라는 그걸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국의 규정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했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된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 즉 DSMB입니다. 공고에 따라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후기 임상을 안정성 문제로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발표되고 있고요. 이번 임상 중단에 따라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또 독립된 과학전문가위원회가 자료를 검토하고 안전 우려사항이 치료와 관련성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한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하다 보면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약 때문에 나왔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그냥 우연하게 발생했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일리의 항체 치료제 시험 중단 소식은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바로 직전입니다. 또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 시험 중단 바로 직후에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AFP 통신 같은 경우는 또 임상시험을 중단할 결정으로 또 환자 6만 명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얼마 전에 존슨앤존슨이 또 폐쇄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백신입니다. 미국 정부에 이어서요, 유럽 연합 EU죠. 공급 계약을 맺을 정도로 시판이 유력한 후보로 약물 후보로 뽑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사 얼마 전이죠. 영국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했던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도 얼마 전에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돼서 실험을 중단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일라릴리라는 업체의 임상 중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봤던 그 신라젠처럼 완전히 뭐 아웃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진행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지연은 되겠지만 뭐 이것이 계속해서 뭐 중단되거나 불가능하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존슨앤존슨이 개발하고 있었던 이 백신 같은 경우는 다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2회를 접종을 해야 됩니다. 접종을 해야 되는데
1회 접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뽑혔던 백신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임상 중에 부작용 같이 어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자주 보고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약품과는 무관할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중단 같은 것도 이제 뭐 우리 FDA에서 막 권고해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나와지고 있고요. 유보를 결과한 것은 어떤 중단한 것과 완전히 중단한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나가 있죠. 독일의 이제 바이오엔테크라는 업체도 백신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임상 3상에서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긴 했는데요. 이때는 증상이 좀 경미했기 때문에 우려할 수는 아니다. 그래서 임상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찌됐건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중단을 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이제 또 경쟁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모더나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모더나의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강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서 한 76달러 정도 100불 그때까지 갔다가 쫙 밀렸다가 지금 다시 76불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더나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ST팜이죠. 바로 RNA, 이 모더나가 mRNA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ST팜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저가주 중에서는 AB 프로바이오 업체가 또 모더나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 파미셀도 엮여져 있지만은 파미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억지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RNA 관련 종목들 뭐 당연히 수혜받을 밖에 없겠죠. RNA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이 모더나가 RNA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NA 관련 종목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아무래도 시장이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RNA 관련 종목들은 저가면서 나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한 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2020년 안으로 제한적이나마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스타파 봤는데 이제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11월 중으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이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 얘기하는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현재 진행 중인 백신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중국에서 또 본토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됐죠. 청도 지역에서 한 10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1000만 명 이상을 전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미국 보건 전문가의 또 진단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만 명 중반까지 신규 확진자가 좀 감소를 했다가 9월 달에 최근에 다시 5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만 명까지도 또 신규로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요양원 거의 관계자들까지 이번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 수는 전수조사를 할 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앞으로 중국하고 국내에서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진단키트 업체들 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젠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또 오상자이라는 업체도 좀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최근에 뭔가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업체가 지노믹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바닥에 있을 때 일명 한방급서가 나왔다라고 공개해드렸던 지노믹트리가 지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이고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작년 딱 11월경에 우한 지역에서 엄청난 환자 수가 발생했듯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부분은 좀 연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 또다시 급증하거나 또 미국에서 일일 발생 환자가 뭐 7만 명을 넘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장에 또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